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독서 지문 3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부터 우리 봅시다. 자,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는 근육으로, 그럼 골격근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지. 얘가 골격근의 정의야. 어디에 붙어 있대? 뭐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어디에 부착돼 있어? 뼈에 부착되어 있다. 정보만 좀 챙깁시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네. 자,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그럼 인체 운동을 하는 기관이래. 우리가 하는 운동.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러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달리기를 할 때와 같이 인체 운동을 실행할 때 쓰는 게 뭐예요? 골격근. 돼서? 어렵지 않지? 그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사례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체 운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힘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 같은 거 되면 골격근량이라고 나오는 거 알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근육량이야, 근육량. 쉽게 말하면. 자, 일단 계속 보면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자, 그럼 골격근이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야?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 수축으로만 만들어내. 수축.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며, 자, 중요한 정보 나왔다에 따라 스스로 이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 팔을 우리가 굽힐 때 생각해보자.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이두는 여기 있어요. 엄청 크죠 지금. 여기가 이두예요. 쥐날 뻔했어. 여기 팔을 굽힐 때 여기 이두근이 여기 수축하면 여기가 수축돼. 수축되면 어때? 싸그리는 여기 삼두근. 여기 삼두근. 보여요? 여기 삼두근 어떻게 돼? 이완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반대로 팔을 펼 땐 여기가 수축하는 거야. 수축하면 여기가 이완됩니다. 이완된다.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뭐냐면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는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골격근이라는 근육은 수축이 스스로 됩니다. 얘는 스스로 돼. 근데 이완은 스스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완은 스스로 되지 않아요. 스스로가 불가능해. 이 정보를 일단은 우리가 추론해야 돼요.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수축할 수 있다. 이완은 안 된다. 그래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골격근은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해요. 오케이? 수축도 할 수 있고 이완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완할 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뭘 빌리는 거야? 여기 보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자, 삼두근 여기 보면 쌍을 이루는, 그러면 쌍을 이루는 다른 근육의 뭐를 통해서? 수축을 통해서 이완을 한다라는 거야. 내용 이해돼? 자, 우리가 골격근이라는 거의 특징이야, 특징. 이거의 특징. 정의도 나왔고 특징도 나왔습니다. 1문단은 간단해요. 여기 1문단.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자, 수축은 스스로 되지만 이완은 스스로 되지 않는다. 그럼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쌍에 있는 근육에 수축을 하면서 이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골격근을 통해서 운동이 실행되는 그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질문의 형식. 그럼 독자들이 궁금하겠지, 글을 읽으면서. 그럼 이제 이 문단부터는 얘들아 뭐가 나올까? 이 문단부터는 이 골격근의 원리가 나오겠죠. 이 문단부터.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 관련해서 물이 너무 많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됐죠? 아, 여기다 쓰기가 싫다. 좀 날리고 합시다. 저 오늘 3개만 하면 집에 가서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끝나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의문변도 하긴 할 건데 첫 텀에 한번 해서 빠르게 나갈 겁니다. 의문변도. 늦게 온 친구들은 클리닉을 좀 많이 하세요. 2번, 3번, 4번 와 일주일에. 그때 의문변도 계속 봐줄 테니까. 월화 수목 금 토일 계속 나오세요. 자, 그냥 합시다. 이 문단. 보는 데는 지장 없지. 글씨 보는 데는. 자, 이 문단. 골격근은 힘을 통해서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뭐야? 도루마무야? 도루마무. 안 넘어갔다. 오케이. 원리에 대해서 나온다. 원리. 이 문단. 자, 그러면 골격근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골격근은 지뢰의 작용을 통해서 지뢰, 이게 원리겠죠? 힘을 전달한다. 지뢰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막대기이다. 우리 알지? 지뢰. 뭐 이렇게 물건 들 때 지뢰대의 원리 이런 말 들어봤죠? 남학생들 많은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3년 후에 군대에 가면 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막대기가 있어, 지뢰가. 그걸 이제 여기 틈에 껴요.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여기가 올라와요. 이게 가장 기본에는 삽질.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골격근의 원리는 지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골격근의 원리는 무슨 원리야? 지뢰의 원리래요. 지뢰의 원리구나. 그래서 여기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이라고 하고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 지뢰를 통해서 힘이 미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한대요. 이때 인체에서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연결되는 관절, 그럼 이거를 인체에 적용하는 거야. 자, 이 지뢰를 인체로 적용하면 관절이 뭐야? 관절이 받침점. 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지뢰가 골격근의 원리인데 이거를 인체에 적용을 해보자고. 인체. 자, 지뢰는 크게 받침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 힘을 가하는 곳인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인 작용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이걸 이제 인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받침점에 해당하는 곳이 뭐야? 관절. 외우세요. 내신이니까 그냥. 뼈와 뼈가 맞닿는 곳, 연결 부위, 관절. 자, 힘점은 뭐야? 힘점. 힘줄의 끝부분. 힘줄의 끝. 이 정도만 쓸게. 자, 작용점은 그럼 어디예요? 힘이 미치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대응되는 것들을 잘 외워두세요. 네? 그래야지 이제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관절이 받침점. 힘줄의 끝이 힘점. 힘을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다. 외웠어? 나 아직 독서 뭐 들어간지 정확히 안 나왔죠? 그 수련회에서 안 물어봤지? 안 정해졌죠? 3개 중에서. 3개 다 들어갈 것 같긴 해. 정리하시고. 여기 그림은 안 보이구나. 이게 하얘가지고 좀 이게 아쉽네. 그림을 여기다 넣었는데 그림이 보이지 않네요. 보이네. 페이크. 자, 천천히 합시다. 자, 여기 그림 보이지? 그럼 이제 인체에 적용했을 때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봐봐. 위의 그림은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위의 그림은 지뢰의 종류별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뢰의 작용을 보여준다. 이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일종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하나 빼먹었다. 이러한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뭐에 따라서 중요한 범주야, 중요한 기준이야.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되는 거야. 그럼
그럼 위치는 이 종류를 구별짓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결국에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가 결정된다는 말이야.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자, 그럼 위치는 하나의 기준이야. 종류를 구별짓는. 앞에 있었던 거야, 앞에 있었던 거.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또 외우셔야 됩니다. 내신이니까. 자, 위의 그림은 지뢰의 종류를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뢰의 작용을 보여준다. 그래서 1종 지뢰부터 보면 1종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이 순서대로. 위치의 순서가 이건가? 힘바짝 1종. 1종은 힘바짝, 힘바짝 1종. 오케이?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인체에 적용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예. 목 근육이 수축을 하면, 자, 목 근육이 수축을 하면 목 관절이 받침점으로, 우리 관절은 받침점이라고 계속 했죠? 작용점인 턱 끝이 올라간다. 그러면 목 근육이 결국에는 얘가 뭐야? 힘을 가하는 부분이죠. 근육이 결국에 힘을 주는 부분이지. 수축하는 부분. 얘가 뭐냐? 이거서 힘점이 되겠죠. 이런 구조라는 거야. 자, 그럼 이 1종 지뢰 좀 정리해 보시죠. 1종 지뢰. 자, 1종 지뢰는 순서가 어떻게 돼? 위치가 힘 바짝. 그래서 힘 밭 작. 이게 1종 지뢰라고. 힘 바짝. 그럼 이거를 인체의 예시로 따지면 어때요? 힘점 목 근육을 수축하면. 자, 목 근육을 수축하면. 자, 목이야, 목 근육. 자, 받침점이 어디야? 관절이라고 했잖아. 받침점은 턱에 있는 관절을 기준으로 목 관절을 기준으로, 목 관절을 기준으로 어디가 올라가요? 자, 이미지 그려봐. 여기가 수축했다. 그럼 턱 관절이 받침점으로 턱이 올라가겠죠. 여기 관절이 이렇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가 턱이 올라간다. 자, 목 근육, 목 관절, 턱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1종 지뢰. 여기 있죠? 힘점, 받침점, 작용점. 힘 바짝 1종. 자, 그 다음에 2종 지뢰 봅시다. 자, 2종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바짝 힘이야. 바짝 힘. 바짝 힘의 위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또 인체의 예로 종아리 근육이 나요. 종아리. 자, 종아리 근육이 만약에 수축하면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발목이 올라간다. 자, 2종 지뢰 정리해 볼까요? 2종 지뢰. 자, 2종 지뢰의 순서는 어떻게 돼? 바짝 힘. 오케이? 바짝 힘이라고. 바짝 힘. 자, 여기 있는 예로 뭐가 나왔어? 종아리 근육이 만약에 수축을 하면 일단 받침점부터 수축하면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얘가 발가락 관절. 작용점은 어디야? 어디가 올라가는 거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종아리.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어디가 올라가요? 어디서? 발목이 올라가죠. 발목.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바짝 힘. 자, 생각해봐. 받침점이 먼저 나오죠. 일단 위치상. 여기 발가락 있잖아. 발가락. 받침점. 여기를 하면 여기를 지지고 그 다음에 작용점을 기준으로 종아리가 수축하겠죠. 종아리가 수축하면서. 이미지 그려지면 돼요. 자, 이게 2종 지뢰야.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나요? 판서가? 화면에? 네. 여기까지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나와? 네. 오케이, 위험했네. 자, 3종 지뢰 봅시다. 3종 지뢰. 3종 지뢰는 받힘작입니다. 받힘작. 자, 그래서 얘는 받힘작 이렇게 됩니다. 받힘작. 그래서 좀만 당겨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거 팔.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두근이 만약에 수축을 하면 팔꿈치 관절을 기준으로 작용점인 손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관절, 팔꿈치 관절을 기준으로 팔꿈치 관절.
이두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올라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해하면 사실 어렵잖아. 여기는 근데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뒤에가. 정리됐어? 필기 너무 많이 했나? 짧게 할게. 바짝 힘 어디 못 썼어? 힘 바짝 어디 못 썼어? 못 쓴데 어디야? 괜찮아? 자, 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돼. 시험은 여기서 나와.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와. 이거 모의고사 때 했던 거지, 얘들아? 기억나지? 안 나요? 나요? 우리 3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잖아. 다 맞았어? 네, 알겠습니다. 자, 볼게. 골격근의 수축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정보를 잘 봐봐. 골격근의 수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이두근의 수축, 종아리 수축, 그러한 수축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골격근을 구성하겠죠. 자, 그 근육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포함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 됐어요? 자, 근육 원섬유에는 그러면 굵기가 가는, 그럼 굵기는 중요한 범주야. 굵기가 만약에 가늘면 액틴 필라멘트. 자, 만약에 굵기가 굵으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일부분씩 겹쳐서 배열돼 있대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너희들 이해를 도우려고 그림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그림이 사실은 없어도 뒤에 넘기면 문제 있어요. 문제. 우리 3번 문제인가 이 그림이 있을 거야. 그림 같이 보면서 봐봐. 이게 없어도 너희들은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해봐. 자, 굵기가 가는 게 있대요. 굵기가 가는 거. 그죠? 굵기가 가는 게 있을 것이고 굵기가 굵은 게 있대요. 그럼 얘 좀 굵게 그려야 될 거냐? 근데 이게 일부분씩 겹쳐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되겠죠? 이해돼?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겠죠? 그래서 일부분씩 이렇게 겹치게 배열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어도 너네들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됐어. 문장만 읽고도 일부분씩 겹쳐지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런 게 근육 원섬유인데 이걸 만약에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는 밝게 보여서 명대라고 합니다. 명대. 자, 지금부터 체크해봐. 명대. 동그라미로 칩시다. 명대. 밝은 명자겠죠?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곳을 암대라고 한다. 너네들이 여기 읽을 때 1등급과 5등급, 4등급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진다.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한다. 이 문장 바꿔보세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자, 액틴만 밝게 보이는 구간을 명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한다. 그냥 읽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이거를 강조해 줄게. 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명대.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 나는 이렇게 읽혀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명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곳 암대. 이렇게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읽었어?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암대는 뭐야? 액틴 플러스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겠죠. 그것도 추론되잖아. 겹쳐져 있으니까. 그게 암대. 그럼 암대 중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게 뭐야? H대. 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주는 선을 Z선이라고 하고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 뭐라고 한대요? 액틴만 있는 곳 명대. 여기는 밝게 보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추론은 못했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명대 액틴 필라멘트 플러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곳. 액틴 플러스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 어디야? 암대라고. 암대. 그리고 암대만 있는 곳을 뭐라고 해? 암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 H대. 마이오신만 있는 곳. 여기가 H대. 그리고 액틴을 이어주는 선을, 자, 액틴과 액틴을 이어주는 선을 뭐라고 해? Z선이라고 한다고. Z선. 그리고 이 Z선 사이를, Z선과 Z선 사이를 뭐라고 해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해요. 그럼 일단은 그냥 글자로 나온 정보는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마 이번에 3월 모고를 풀면서 놓쳤을 게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추론을 못했겠지. 근데 그림에서 사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한번 이거 그림 볼까? 그림 보여요? 자, 액틴 필라멘트는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액틴 필라멘트겠죠? 그리고 두꺼운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거고 일부분씩 겹쳐 있다니까 이러한 배열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그죠? 이때 액틴만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 그림으로 봐봐. 액틴만 있는 곳 뭐라고 한다 했어? 명대. 그대로 나오죠. 그럼 마이오신만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했어? H대. 마이오신만 있는 곳. 일부러 한번 꺾었는데 걸렸죠? 마이오신만 있죠, 여기.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곳을 뭐라고 해? 암대라고 한다. 여기가 암대예요. 여기가 암대. 여기가 암대. 진짜 암대라고. 여기가 진짜 암대.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지. 이 지금 그림 자체가 암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지. 이 말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암대 중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H대. 여기. 순수 암대는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긴 한데 순수 암대는 이렇게 보시고. 이해됐어?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 아까?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를 이어주는 선. 그걸 뭐라고 해? Z선. 그럼 액틴 이렇게 꽂아져 있죠? 얘네들을 이어주는 선. 액틴을 이어주는 선. 이게 뭐야? 이게 Z선입니다.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그림이 이해돼야 돼. 그리고 Z선과 Z선 사이를 뭐라고 해? 이거는 안 나와 있지. 뭐라고 해? Z선과 Z선 사이를 뭐라고 해? 이 전체가 뭐야 결국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고. 됐죠? 그럼 일단 그림에 대한 이해는 됐어요. 질문? 이해 안 되는 문장이나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과정이 관건이야.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독서 3개 중에서. 사실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쉬웠는데 너희들이 하도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니까 문제는 쉬웠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지문이 아니라 문제. 자, 다음 문단.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의 수축의 기본 단위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근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축한다. 자, 과정별표. 자,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갔다. 이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 과정이 안 나오면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이거는 100% 출제됩니다. 내신에서. 과정은 바꾸기가 좋기 때문에 순서 바꾸고 그러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내신을 떠나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과정이 나왔을 때는 항상 넘버링을 잘해야 돼. 어떤 순서. 그래서 순서라든지 선후관계.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성이야. 인과성. 인과관계. 인과가 뭐야 얘들아?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잘 따지면서 순서를 넘버링을 잘 해야지 과정 문제를 안 틀려.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 여기서부터는 집중 빡이야. 자, 먼저 1번. 1번이야, 1번.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 머리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자,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때만이야, 공급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자, 그러면 에너지가 공급되면 액틴에 붙어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대.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이게 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자, 액틴은 가는 거, 맞죠? 액틴은 가는 거. 그리고 마이오신은 굵은 거야. 근데 마이오신 머리 보니까 어딘 거 같아? 너희들이 추론해 봤을 때? 마이오신 머리, 어디가 머리인 것 같아? 이게 마이오신인데 마이오신 머리는 뭘까요? 얘가 뭔가 머리 같지 않아? 더 약간 굵은 게?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뭔가 머리일 거야. 그리고 얘를 자세히 보니까 형태가 어때? 그림의 형태가? 막 이렇게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막 이런 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너네들이 생각보다 활용하는 게 좋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있고 또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아, 그림 오늘 개못 그리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얘 또 이렇게 뭔가 돌기 같은 게 붙어 있고 뭔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지금 봤을 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마이오신 머리는 여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들죠? 너네들도.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자, 그럼 얘가 마이오신 머리야. 원래 머리가 가장 크잖아. 마이오신 머리야. 여기가. 딱 봐도. 그러면 이 마이오신 머리는 자, 이 마이오신 머리에 만약에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대? 어떤 일이 발생해? 자, 1번. 마이오신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걸 내가 쪼갤게. 1번을 쪼갤게. 2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데. 그럼 상상 가지 않아, 얘들아? 이 돌기 같은 놈이 달라붙을 것 같지 않아요? 상상돼? 달라붙는데. 달라붙어서 그럼 달라붙으면 구름다리 구조가 된대. 생각해봐. 얘네들 이렇게 달라붙었어. 그럼 뭔가 이렇게 구름다리 구조가 될 것 같지 않아? 이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마이오신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자, 액틴 필라멘트에 일단 달라붙습니다. 이 돌기들이.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 그래서 어떤 구조처럼 보여요? 구름다리 구조처럼 보이죠. 구름다리. 구름다리잖아, 이거. 구름다리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이제 1번 과정입니다. 1번 과정. 1번 과정. 됐죠? 이게 1번 과정. 자, 더 봅시다. 그 다음 2번. 마이오신 머리들이 고개를 돌리듯 회전. 자, 고개를 돌리듯 일단 회전을 합니다. 머리들이 회전하고 양쪽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된다. 그럼 이게 2번이야. 2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2번. 아래 적을게. 자, 마이오신 머리가 어떻게 돼? 회전합니다. 첫 번째, 회전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 나 마이오신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봐. 슉슉슉슉. 회전. 슉. 그럼 얘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슉슉. 이미지 그려져? 당겨지겠죠? 이렇게 딱 붙었어. 회전해. 그럼 당겨지겠죠? 이해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액틴 필라멘트가 당연히 얘가 회전하면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회전하면 액틴끼리 가까워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다리 분해됩니다. 자, 다시 가까워지면 얘 없어진다고. 이렇게 구름다리가 떨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뭐야? 근육 수축의 과정이라고. 자, 이런 과정이 이 1, 2번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말도 이제 이해되지 않아? 액틴 필라멘트가 계속 이렇게 가까워졌다 떨어졌다 가까워졌다가 파괴됐다 이러면 여기로 이제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한다. 골격근, 뭔가 근육이 수축하는 그 과정입니다. 살면서 몰랐죠? 이제 알게 됐지? 자,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 별표. 자, 이때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얘들아? 길이 변화는 없어. 변하지 않아.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이 머리의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발생하는 힘도 커진다. 다른 말로 수축의 힘도 커진다. 뒤에 잘 봐봐. 자, 나 다시 마이오신. 나 오늘 마이오신 몇 번 하냐? 자, 나 마이오신이야? 축, 회전, 축. 당겼어. 그러면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자, 액틴 필라멘트가 이 길이야. 내가 축 해가지고 당겼어. 이 길이 똑같죠? 얘 길이도 똑같고 나도 길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 수축한다, 근육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짧아지는 거래요, 아니래? 아니라고. 얘는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거. 길이 변화가 없어요. 길이는 그대로야.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이야.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자, 생각해봐. 하나 붙어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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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게 더 수축이 세겠죠. 하나 붙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더 세겠죠, 머리수가. 그래서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힘은 커집니다. 됐어? 질문 정리하세요. 정리됐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은 겁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처음 풀 때? 이제 누구보다 이해가 잘 됐지? 아니야? 이해했죠? 자, 다음. 어디 갔어? 자,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내용인데, 이거는. 한편, 골격근 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나왔고,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대. 에너지. 이게 ATP야, ATP. 에너지? 우리 어디서 봤는데? 우리 계속 쌓아 읽어야 돼, 독서는. 에너지 어디서 나왔어? 에너지 어디서 나왔어? 마이오신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기억나? 그럼 그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뭐야? ATP겠죠. 이게 독서를 잘 읽는 방법이에요. 계속 앞에 있는 내용을 쌓아서 계속 붙여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다. 그럼 ATP의 제공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자, 근육세포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봐봐. 근육세포도 아까 나왔어요. 뭐였지? 근육세포는 또 어디서 나왔죠? 근육세포 내에 근육원섬유, 이 말 나왔지. 근데 그 근육세포에는, 이 근육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 ATP가 있어요. ATP 있고, 또 크레아틴 인산이 있어요. 크레아틴 인산. 이렇게 있어. 크레아틴 인산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럼 얘를 활용해서 근육세포 내에 있는
ATP나 크레아틴 인산이 저장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이거 순서 봐봐. ATP 제공하는 순서야. 1번. 근육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 다음, 이거 소량이라는 정보도 챙기세요. 내신이니까. 뭐 대량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서. 조금씩 들어있어. ATP, 크레아틴 인산. 자, 처음에 근육세포 내 ATP를 먼저 씁니다. 근육세포 내 ATP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해 ATP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그럼 두 번째 근육세포 내죠. 얘죠. 근육세포 내에 있는 크레아틴 인산. 오케이? 이것을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서 ATP를 생성하고 그리고 ATP를 다시 또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근육세포 내 ATP를 바로 사용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크레아틴 인산을 통해서 ATP를 만들고 다시 사용한다. 이게 두 번째야. 근데 1번, 2번 했는데 다 썼어. 그래도 없어 ATP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세 번째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그럼 우리가 호흡을 하면 뭐가 들어요? 호흡.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오죠. 호흡을 하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는데 이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한다. 이 산소로 포도당 그 다음 지방산을 분해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ATP가 또 생산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처음에 ATP를 언제 써요? 근육세포 내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 내 크레아틴 인산으로 만들어서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3단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러한 ATP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럼 산소가 적으면 ATP 생산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당연하겠죠. 여기 두 개는 금방 소진될 거 아니야. 대부분의 ATP는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산소가 적으면 당연히 이 지방산을 분해를 잘 못할 것이고 ATP 생산이 적어지면 효율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낮아졌을 때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킵니다. 젖산. 자, 젖산 너네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막 근육통 오고 아픈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이야, 젖산. 얘는 근육의 피로를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플러스 하나 해봅시다. 플러스. 자, 만약에 산소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 보통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생산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3번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젖산이 생긴다. 그 젖산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시킨다. 라는 겁니다. 근육 피로. 3번은 과정 중에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됐어? 이제 마지막 문단 보고. 거의 다 했어. 끝인가요? 아닌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잘렸죠? 안녕하세요. 자, 골격근 활동이 만약에 끝났어. 운동 다 했어. 그때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에까지 봤을 때 범주 잘 나눠봐. 골격근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운동이 끝났어. 그 다음에는 당연히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다시 생산해서 운동할 때 썼으니까 근육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피로물질,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지. 얘는 활동이 끝난 후야. 아까는 활동을 할 때였고 충분히 공급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때, 그러면 얘는 골격근 운동을 할 때, 골격근 활동을 할 때, 활동 중이라고 할게. 그럼 골격근 활동 중에 숨을 가쁘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 분해해서 ATP를 생산해서 써야 되니까 가쁘게 쓰는 거야. 그리고 운동을 한 후, 골격근 활동이 끝난 후, 그때는 왜 숨을 몰아셔? 이때 쉬는 이유는 뭐야? 다시 생산해서 저장하고 젖산 분해해야 되니까. 얘는 다시 생산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젖산을 분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빡세게 운동을 하면 운동 끝났는데 계속 이러잖아. 그때 뭐야? 골격근 활동 끝났어. 뛰고 있어. 이땐 골격근 활동 중이야. 이때 숨 헐떡이는 거랑 이때 헐떡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해됐죠? 끝났을 때 헐떡이는 건 젖산 분해하는 거야. 끝. 자, 그럼 뒤에 문제 풀었나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풀고 가자. 애매하니까. 자,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내신 때 나왔던 응? 모의고사랑 나왔던 거 똑같은 거예요? 네. 3을 모고. 답이 혹시 기억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될 확률이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1번 같이 봅시다. 정답 먼저 일단 불러줄게. 너네들이 이거 두 번째 푸는 건데 다 맞아야 됩니다. 해설까지 하고 하는 건데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다 맞은 사람? 오케이. 자,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야. 자,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자, 골격근은 이완함으로써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어? 골격근을 스스로 이완할 수 있어요? 없죠. 3번, 팔에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은 쌍을 이루어 작동한다. 맞죠? 근육의 원섬유를 통해 골격근의 수축작용이 일어난다. 계속했던 말이고, 그래서 원리부터 다 봤잖아요. 과정까지.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이 수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으면 안 됩니다. 1번 틀린 사람은 반성해야 돼. 자, 다음 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 기억이 뭐죠? 운동을 한 후에도 숨을 몰아쉬는 현상. 골격근 활동이 끝난 후에도 숨을 몰아쉬는 현상. 이때 뭐 할까요? 딱 두 개였잖아. 다시 그 뭐지? ATP랑 그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저장하려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젖산분해죠. 답은 몇 번이야? 5번. 가장 적절한 거. 크레아틴 인산 생산 효율. 생산이 있으니까. 자, 넘어가서 뒤에. 이거 쉬웠어요, 생각보다. 이 문제는. 자, 보기에서 다리를 만약에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지뢰의 종류. 자, 다리를 이렇게 올려. 그럼 이거 그림을 좀 같이 봅시다. 어딨어? 자, 그럼 다리를 이렇게 올려. 그럼 A가 뭐야, A? A? 지금 A, B, C 이렇게 세 개 있잖아. A, B, C. 위치로 봐봐. A, B, C. A가 뭐가 될까요? A는 뭐야? 딱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A. 받침점이겠죠. 무릎이잖아. 관절. 무릎 관절. 자, 그리고 힘을 주는 데는 뭐야? 힘. 힘을 주는 데는 어디예요? 힘점. B가 되겠죠. 여기가 힘점. 자, 여기다 뒤에다가 힘을 줘야겠지? 자, 얘가 관절일 것이고 얘가 근육이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발목이 올라가겠죠. 됐죠? 그래서 작용점, 다리가 들어 올라간다. 그래서 C, 3종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위치를 봐봐. 밭, 힘, 작이죠. 밭, 힘, 작은 뭐였어? 3종. 밭, 힘, 작 3종입니다. 밭, 힘, 작. 힘, 밭, 작은 뭐였어? 1종. 오케이. 바짝 힘은 뭐였어? 2종. 외워지지 않아 이제? 외우지 않았어? 이 정도는? 14번.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일어난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 구조가 형성되고 분해되는 일이 반복된다. 그죠? 2번.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자,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이거 길이 줄어들어요? 암대의 길이? 암대는 액틴이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길이가 줄어들며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져요? 길이는 어때요? 일단은 길이는 어떻다 했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어떻다 했어? 줄어들지 않아요. 일단 여기. 이거 이해됐어? 3번. 명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밝게 보이는 구간이 좁아진다. 자,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왜 길이가 줄어들면 이게 맞냐면 명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얘의 길이는 당겨지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차이야. 필라멘트 길이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암대는
발음 된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함께 있는 곳이 암대죠. 그거를 일단 이용하는 겁니다. 자, 4번.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진다. 그럼 H대의 길이는 줄어든다. 이건 당연한 소리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미끄러지면 여기 가운데 있던 순수했던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H대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에 공간은 줄어들겠죠. 이해됐어? 5번.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주는 Z선의 간격이 줄어들며 길이는 짧아진다.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필라멘트의 길이가 아니에요. 이래서 여기 Z선 이 사이가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이렇게 당겨지면 어때요? 간격도 줄어들며 길이도 짧아진다. 끝. 됐어요?